우리 부모님 건강 확인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가정의학과의 한병덕 교수님께서 명절 연휴 때 부모님 건강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네. 아마 부모님 뵈러 갈 계획 세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다 보니 평소에 중증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2월과 10월쯤 되면 중증 환자를 만나는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니 아무래도 이제 저는 저희 부모님 댁이 집에서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뵙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좀 멀리 사시게 되면은 명절 때, 설이나 추석 때 부모님 딱 찾아뵀는데 예전이랑 다른 것 같다. 심상치 않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거 아닐까요? 네, 딱 맞습니다. 아, 보통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요. 오실 때는 그래요. 부모님 기력이 쇠해졌다. 잘 못 드신다. 이렇게 오시는데 검사해 보면 심각한 병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요. 네. 이런 심각한 병이 오기 전에 6개월, 1년 전에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부모님들 만나시는 명절에서 확인해야 될 건강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예. 자, 그럼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좀 뭐 이렇게 성인병 이런 거,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혈압이랑 당뇨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건 맞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네. 기본으로 생각해 보실 수 그건 있잖아요. 기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의외로 체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무게요. 많이 느시는 건가? 사실 우리는 지금 그렇죠. 어. 체중이 늘어나는 게 걱정이라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실 텐데요. 네네. 자, 다르게 생각을 해보실게요. 만약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체중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네, 아무 이유 없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체중이 빠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는데 내가 필요한 에너지보다 뭔가 섭취된 칼로리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뭘 먹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줄어들었다라는 말은 이런 본능적인 식욕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식욕 소화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일 거고 뭔가 기본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몸에서 빠져나가는 칼로리가 우리도 모르게 있다라는 건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몸에서 어떤 나쁜 병이 숨어 있어서 이 병들이 지들이란다 이렇게 먹으려고 에너지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병과 싸우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에너지들이 소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소화기 질환이나 우울증, 암, 감염성 질환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보통 점점 체중이 줄어들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생각하기엔 체중이 줄어들면 운동을 많이 예전보다 안 하시니까 근육이 줄어서 체중이 주시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병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 킬로 정도가 줄었을 때? 예, 예.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네. 원래 조금씩 줄어들긴 하거든요. 네. 저희가 의사들이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해놨어요. 의미 있는 체중 감소. 6에서 12개월 사이에 자기 체중의 5% 이상이 감소가 되면 5% 이상. 병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60kg 정도 나가신다 그러면 이유 없이 3kg 이상이 6개월 또는 1년 사이에 빠졌다. 걱정해야 되고요. 그래요. 더 빠른 시간에 빠진다라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체중이 올라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검진은 대부분 받으시거든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런 어플 또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검진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들도요, 본인들 체중 그리고 간단한 검사 결과 혈압, 당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확인해 보시면 체중이 얼마큼 줄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 집에 가시면 엄마 몸무게부터 물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엄마를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전이랑 달라졌는지. 그래요. 네. 두고. 엄마를 들어보시면은 네. 아마 아실 것 같아. 안 하세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요,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요. 사실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음. 자세도 구부정해지고 근육도 빠지고 관절도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연하게 걷는 것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걸음걸이를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병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입니다. 네. 단어만 들어도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육이 네. 빠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화에 따라서 조금씩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병적으로 근육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네. 근육이 줄어들었으니까 움직이는 속도, 파워, 순발력, 균형 당연히 떨어질 수 있고요. 네. 뭐 낙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 근육 자체만도 문제지만 근육이 하는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당도 분해해주고 이용해주고 호르몬도 만들어주는데 이런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근육이 뼈를 감싸고 있잖아요. 네. 넘어졌을 때 골절 위험도도 근육이 줄어든 분들은 훨씬 높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바르게 걷는지 걷다가 넘어지진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네. 근감소증 환자분들은 다리만이 아니라 팔다리 힘 다 같이 빠지는 거잖아요. 다 빠져요. 들다가 뭐 떨어뜨리신다거나 병을 못 다신다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떨어뜨리는 거. 아 그러면은 생수병을 하나씩 갖고 가셔가지고 엄마 이거 따봐, 아빠 이거 따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되게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한 가지죠. 파킨슨병에서도 특징적인 걸음걸이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의 걸음걸이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은요, 예. 우리가 파킨슨병 환자 수가 아주 꾸준히 증가하고 왜 있는 이렇게 게 보이실 높아요? 거예요. 너무 많이 증가했는데 네. 교수님. 근데 이게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환자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주 흔한 병이 되어 있고 퇴행성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파킨슨 병도요, 초기에 발견을 하시면 그래도 치료 예후가 조금 좋은 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대표적인 이 파킨슨병의 증상이요, 안정시, 가만히 있을 때 뭐 떨림이 생긴다거나 네. 움직임 자체가 느려지는 게 전형적인 특징들일 수 있고 근육이나 자세가 경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파킨슨 걸음으로 눈에 띄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걸을 때 보통은 이제 한쪽 팔이 조금 이제 움직이는 폭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걷잖아요. 네. 이렇게 못 걷고 종종 이렇게 걸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종종 걸으시고. 걸을 때 한쪽 다리를 좀 주로 끌면서 걷는 층간소음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걸으시니까 쿵쿵쿵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 첫 걸음 떼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걷기 시작하면 종종 걸으시다가 넘어질 뻔하다 아주 전형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정도가 되면 좀 진행된 증상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 이런 파킨슨 걸음 잘 기억하셨다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우연히 한의원에 갔다가 한의사 선생님이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데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눈에 띌 정도의 변화가 아니었는데 어. 한의사 선생님 기가 막히게 아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알고 보니 아시는구나. 파킨슨병이었어요. 네. 근데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9년 차신데도 어. 그런 대로 잘 선방하고 계시거든요. 아, 음. 예후가 네. 그래도 근데 좋으시구나. 예.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사실은 파킨슨도 파킨슨이지만 치매 제일 무서워하시잖아요. 그치. 치매를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치매도 인지장애도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치매잖아요. 네. 그런데 참 오늘 죄송하게도요, 치매 초기 증상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어떤 상황들이나 아니면 뭐 건망증, 우울증 같은 어떤 다른 질환들이랑 헷갈리는 경우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초기는 건망증과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병을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뭐 주된 증상은 그렇죠. 뭐 쓰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거나 할 일을 까먹거나 주로 최근의 일들을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단어가 막 기억이 안 나서 그거 있잖아, 그거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유 근데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그렇죠. 그 뭐지 단어 뭐더라 이런 얘기 많이 그 하잖아요. 연예인이잖아. 그 잘생긴. 야, 연예인이면 다 잘생겼지. 막 이러고. 그래, 그렇게 기억이 이름도 기억나. 그거. 아유, 연예인이라고 다 잘생겼나요? 아닌 분들도 있던데. 아니 그게 이게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사실 그게 쉽지 않죠. 네. 이게요, 이게 보통의 건망증은요, 저도 오늘 올 때 헷갈렸거든요. 이전에 왔던 길이랑 다르게 와서 막 헤맸었었는데 네. 제가 여기 온 게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게 뭐냐면 경험했던 죄송합니다. 사소한 어떤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은 잘 까먹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중요했던 경험들 자체를 잃어버린다거나 했던 일 자체를 기억을 못하는 경우는
이건 치매를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예 했는지조차 까먹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뭔가 힌트를 주면 어제 그거 하시다가 우리 어제 여행 가서 했던 거 그러면 그거라고 대답은 하시는데 그러면 건망증이죠. 근데 여행 갔던 거 자체를 기억을 못 하신다거나 어제 동생이 왔던 거 자체를 기억을 못 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증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네.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헷갈리시잖아요.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시려면 중앙치매센터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치매 체크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건데 네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러시면 보호자분들이 대신 해주실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결과에 따라서는 가까운 병원에 가보시거나 치매 안심센터 방문하시면 뭔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 이 말씀 듣고 또 기억 안 나는데 일부러 기억나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안 나면 안 난다고 말씀하셔야죠. 아니 그리고 일단은 이런 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지금 자녀분들이 TV를 보시면서 앱을 다운 받았다가 명절 때 가셔가지고 엄마 아빠 모시고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용한 앱이 꽤 있네요. 네,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앱입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저는 의사로서 보호자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그 약봉투, 드시는 약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봉투요? 너무 많잖아요. 통계를 보면은요, 네.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요, 3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시는 약이 많다는 건데, 물론 필요해서 드시는 약이지만 먹는 약이 늘어날수록 그 약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상호작용에서의 어떤 불안감들을 우리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만성질환만 있으신 게 아니라 관절통도 있고 두통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마다 약을 드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특히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 부모님 댁 근처에 믿을 수 있는 어떤 선생님을 한 분 정하셔서 부치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네, 그래서 주로 그분께 전체적인 건강 진료를 받으시고 네. 특수한 부분들이 아프실 때는 그때마다 다른 클리닉들 다니시면서 치료를 같이 가까운 내과나 받으시면 가정의학과 다니다가 어디 부러지거나 다치시면 정형외과는 네네, 가시고. 맞습니다. 예. 저한테 오셔도 제가 잘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의사인 제가 봐도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르신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르신들 오시면 약을 한 번에 뭐 하루에 20알, 30알씩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가끔은 그분들이 드시는 약 중에 몇 알씩은 겹쳐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노인 추치기가 있으면 네. 이걸 다 정리해서 편하게 드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진짜 가정의학과 하나를 뭐 정하던가 해서 거기서 약을 갖다가 처방을 받는 걸 갖다가 선생님이 아시면 나중에 신경과나 정형외과에서 먹은 약까지 다 선생님께서 관리해 주실 수가 있다 이거군요. 같이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죠. 아하. 그리고 이거를 의사들끼리도요. 자문하고 의뢰한다 그럽니다. 주치의로서 이런 부분들이 아프시니까 이거 진료해 주세요. 다시 받아서 정리해드리고 지역의 지방에 요즘 의사 없다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주치 선생님 한 분 계시면 전체적으로 그런 위험도를 많이 낮추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까운 병의원이나 네. 동네 약국의 약사 선생님이라도 상담을 늘 하셔서 네. 관리를 받으시는 게 네, 중요하다 이번에 이런 가셔서 우리 부모님은 약봉지도 숨겨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 보통.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슬쩍 방에 두는데 찾아가셔서 직접 보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거 그리고 치매 걱정하시잖아요. 잘 보고 잘 들어야 건강히 살 수 있거든요. 치아와 눈, 청력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눈, 코, 입. 네, 맞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들은 본인 스스로는요. 내 이가 아픈지 내 눈이 나쁜지 안 들리는지를 매일 살고 있어서 잘 확인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원래 그렇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부모님 만나보시면 잘 씹으시는지 이에서 문제가 없는지 입냄새는 안 나는지 왜냐하면 충치뿐만 아니고요. 치주염, 염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것도 꼭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명절 때니까요. 부모님과 같이 식사 같이 하시면서 대화 많이 하면서 드시는 거 잘 확인하시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엄마 입 좀 벌려봐. 입 냄새 좀 나. 이렇게라도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엄마 옆에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 엄마랑 네네. 얘기하면서 식사하면 되는 엄마 거죠. 기분 안 상하시게. 예. 네네. 엄마 아 해봐. 그래서 아 했는데 냄새가 옛날이랑 다르다. 그러면은 그거 좀 의심해서 엄마 나랑 같이 치과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모시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아주 중요한 말씀 주신 건데요. 네. 시대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노인이니까 당연히 이가 아픈 거고 당연히 못 씹고 못 먹는 거야가 아닙니다.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네. 못 드신다, 못 씹으신다, 아파하신다, 치료 받으셔야죠. 네. 그게 장기적인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눈에 대한 거거든요. 눈. 노년층에도 흔한 눈 질환들이 있죠. 백내장, 녹내장, 황방, 변성 뭐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진단들이 있는데 이제 초기 증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이 번지듯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요. 시야가 흐려진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고 밤에 잘 안 보인다는 말씀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물체가 막 두 개로 보이거나 뭐 밝은 곳에 눈이 부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백내장을 의심할 만한 어떤 신호가 되고요. 녹내장은요 시야의 가장자리부터 점점 이제 좁아지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 혹시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 당연한 거야가 아니라 병원 진료 받아보시면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뭐 눈이 아프다 이러셔도 뭐 시력이 많이 갑자기 떨어진다. 녹내장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황반 변성이라는 질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요. 이건 이제 중심부 시야가 조금 흐려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선들이 휘어지게 보이기도 하는 어떤 증상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뭔가 이게 잘 뭐 삐뚤빼뚤해 보여 말씀하신다거나 어둡게 보인다 말씀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안과 검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청력은 원래 시간 지나면 떨어지는 걸로 우리가 느끼곤 있을 텐데 다르게 접근하실게요. 잘 들려야 소통이 되고요. 그렇죠. 자극을 받아야 뇌가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귀찮아 하셔도 진료받는 비용을 걱정하셔도요. 안 들리시는 분들은 검사 받으시고 보청기 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는 게 치매와 건강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이게 청력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님들끼리 텔레비전 보실 때 소리를 어느 정도 크게 해놓는지를 아, 확인해 보시면 맞아. 돼요. 네, 네, 갑자기 막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의심해 보면 네,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에서 의사 입장으로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뭐 앱, 약봉투 이제 이런 이야기가 먼저 기억나실 거예요. 네. 당연하게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꼭 확인해 보시는데요.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진료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어르신들 처음 만나면 잘 드세요. 똥 잘 싸요. 잠 잘 주무세요. 요즘 누가 안 괴롭혀요. 이 네 가지거든요. 대화를 많이 해보십시오. 보통 우리 자녀들이 자식들이 우리말만 많이 했거든요.